통과된 나라가 뭐 이미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요, Equality Act라고 2010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성애나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 행위, 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자 커플을 교회 안에서 주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부하게 되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영국의 판사입니다. 이 판사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아이는 아빠, 엄마, 친아빠,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더니 예. 이분 위에 있는 수석 판사가 당신은 종교적 선입관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재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이런 판사분들은 출세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 판결을 할 경우에 결국은 출세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인데요. 실제 예인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한 목사님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신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전도하시는 이 목사님을 지금 체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권,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hristians in the Firing Line이라는 책을 쓴 이 책의 서문에는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는 이 영국의 대표적인 성공회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의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저 책의 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영국의 현실이고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국의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특별히 이 종교 사회기관이나 입양기관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이런 입양기관들은 사실 카톨릭이나 기독교 계통의 입양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이제 모든 입양기관에서도 동성부부에게도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양을 거부할 경우에 입양기관으로서의 인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것은 보스턴 글로브라는 보스턴 지역의 신문지인데 캐톨릭 체리티라고 하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을 건강한 가정에 입양을 시켰던 입양기관입니다. 그런데 매사추세츠주에서 당신들 단체에서도 동성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지 않을 경우에 인가 취소하겠다. 결국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캐톨릭이나 기독교 계통의 입양기관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고아들을 정말 건강한 가정에 입양시키는 이 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 특별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스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사례인데요.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 이거는 일종의 그 보스턴 지역의 교육청 같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골든 컬리지라고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칙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따른 성윤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학칙이 있습니다. 그 학칙을 가지고 이 교육청에서 그 학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학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고민 끝에 결국 그 학칙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저 교육청에서 계속 인가를 유지를 시켜줬죠.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가 사용했던 이 시의 시청 건물 사용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에 있는 한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교 출신의 교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의 사례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오레곤주에서 베이커리를 하는 부부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항상 빵을 팔아왔던 레즈비언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가 동성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크를 좀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 클레인 부부가 우리가 언제나 당신들에게 빵을 팔아왔지만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념에 의해서 동성 결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케이크를 제작을 요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레즈비언 커플이 딴 데 가서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럼 되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딴 데를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케이크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오레곤주 법원에 의해서 예. 약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금이 판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레즈비언 커플이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예. 약 170여 개의 그 고통을 나열을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을 나열하냐면 두통, 자신감 상실, 소화불량, 체중 증가, 그다음에 수치심,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 증세, 뭐 이런 것들을 170여 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약 13만 불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